한양 저작거리에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싼 그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죠.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었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으며 입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군중 사이에서 한 여인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 은자를 꺼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50냥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고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의녀님. 피투성이 입술 사이로 가늘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버려진 돌밭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감동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불과 한 시즌 전만 해도 미나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16살에 궁에 들어와 꼬박 9년을 바쳤는데 25살이 된 지금 이렇게 쫓겨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보따리 속에는 평생 모은 재산 110냥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이었고 이제 이것만이 그녀가 세상에 가진 전부였습니다. 의녀 미나여, 오늘부로 궁을 떠나거라. 수석 상궁의 냉랭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함께한 9년의 세월에 대한 배려는커녕 연민조차 없었죠. 사실 미나는 궁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미나의 침수를 늘 신뢰하셨고 까다로운 병을 여러 차례 고쳐낸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실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의녀였던 향란이 시기했던 거죠. 미나가 귀한 약재를 몰래 훔쳐 팔았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고 향란의 오빠가 마침 궁궐 내관이었기에 그 모함은 순식간에 사실로 둔갑했습니다. 미나가 인삼을 훔쳐 되팔았다는 겁니다. 향란의 한마디에 미나의 9년이 무너졌죠.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이미 기운 저울은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대라는 말에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의 증거를 어떻게 댈 수 있단 말입니까? 국문을 나서면서 미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전부였고 그 안에 110냥이 앞으로의 삶이었으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한양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와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뒤엉켜 들렸죠. 미나는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자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이놈, 빚을 못 갚으면서 어디로 도망치려 했느냐. 굵은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피범벅이었죠. 제발 사흘만 여유를! 가느다란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었던 거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민서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피트성이 얼굴, 누더기 옷, 앙상하게 마른 몸.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민서가 맞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다시 발로 민서의 옆구리를 찾고 민서가 신음을 토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8년 전 전염병이 궁궐에 퍼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미나도 그 병에 걸려 쓰러졌었고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의식이 흐릿해졌으며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던 바로 그때 누군가 몰래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시원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밤새도록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급 관리였던 민서였죠. 의녀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 어머니도 의녀님 덕분에 살아나셨습니다. 제발 버티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던 그
청년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발각되면 곤장을 맞을 일이었지만 민서는 매일 밤 몰래 찾아와 미나를 돌봤고 덕분에 미나는 기적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민서는 어느 순간 궁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약값을 마련하려다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 때문에 관직을 잃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저자거리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0냥이다. 당장 내놓지 못하면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다. 채권자의 굵은 목소리가 미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으며 한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들렸습니다. 미나의 손이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따리를 꺼냈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말하니 양반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죠. 누구시오? 물러가시오. 양반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50냥이라 하셨습니까? 미나가 침착하게 물었고 양반은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렇소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오? 이놈의 빚이오? 하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은자를 꺼냈고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정확히 50냥을 세어 양반에게 내밀었죠. 양반의 눈이 커졌고 돈을 낚아채듯 받아 하나하나 세어보았으며 입가에 비리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운이 좋은 놈이로군. 이 여인이 없었으면 오늘 네 목숨은 끝장이었다. 양반은 돈을 품에 넣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라졌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옛날 그 막던 눈은 온데간데 없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만 남아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놓은 것 같았죠. 민서, 저를 기억하시나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멍한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봤고 초점이 흐려져 있다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뭔가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의녀님, 민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미나님? 미나님이십니까? 하고 물었고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 민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이런 꼴을 보이게 돼서요. 민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민서의 팔을 잡아 일으켰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된 듯했죠. 민서는 일어서다가 비틀거렸고 미나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의녀님은 궁궐로. 민서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저도 쫓겨났습니다. 우리 둘 다 갈 곳이 없습니다. 미나가 대답했고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쫓겨나셨다니 어찌? 하고 물으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듯이 이젠 제가 당신을 살릴 차례입니다.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민서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품 안에 남은 돈은 이제 고작 60냥 남짓이었지만 미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민서는 거의 걷지 못했고 미나가 계속 부축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뎠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주막에서 묵었는데 미나는 남은 돈으로 따뜻한 죽을 사서 민서에게 먹였고 민서는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미나는 밤새 민서의 상처를 씻기고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습니다. 둘째 날 민서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고 걸음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녀님, 아니 미나님, 제가 진이 되는 건 아닌지.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런 말 마세요. 우린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고 사람들은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마을이 어떠신가요? 미나가 민서에게 물었고 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낯선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지만 미나는 개의치 않고 마을 이장이 있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미나와 민서를 보더니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에 정착하고 싶은데 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미나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이장이 미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땅을 사겠다는 거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나가 대답했고 이장은 턱을 쓸며 잠시 생각하다가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따 하나 있긴 하오만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미나가 물었습니다. 돌밭이요. 물도 안 나오고 흙도 척박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요. 몇 해 전에 농사를 지어보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해 만에 포기하고 떠났소.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미나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땅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가봐야 실망만 할 텐데. 이장이 고개를 젓지만 괜찮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미나가 말했고 이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나 앞장섰습니다. 마을 끝자락까지 걸어가니 정말로 황량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았으며 땅은 갈라져 있었고 메마른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지만 미나는 천천히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는데 거칠고 딱딱했지만 분명 흙이었습니다. 미나는 흙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고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땅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땅 얼마입니까? 미나가 일어서며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뭐 정말 사시려는 거요? 이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미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장이 미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12냥이요.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데 후회할 거요. 이 땅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소. 하고 말했지만 미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12냥을 꺼내 이장에게 건넸고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내일 땅 문서를 가져오겠소. 고집이 센 분이구려. 하고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미나와 민서만 그 황량한 땅에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땅을 물들였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미나가 민서의 말을 끊으며 말했고 땅을 바라보는 미나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약초는 비옥한 땅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자란 약초가 약성이 더 강합니다.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가 미나를 바라봤는데 석양빛을 받은 미나의 옆얼굴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제가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할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미나가 민서의 손을 잡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황량한 땅 위에 서서 앞으로 펼쳐질 삶을 바라봤습니다. 품 안에 남은 돈은 48냥 남짓이었고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미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미나는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 땅으로 나갔고 손으로 돌을 하나씩 들어올렸습니다. 작은 돌은 한 손에, 큰 돌은 두 손으로 옮겼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은 사흘 만에 물집이 잡혔고 나흘째엔 물집이 터졌으며 닷새째엔 피가 배어나왔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흙이 파고들었으며 밤이면 손이 욱신거렸지만 미나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주막에서 쉬며 회복해야 했습니다. 미나가 계속 방을 얻어 민서를 돌봤고 틈틈이 약초를 다려 먹였으며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8해가 지나자 민서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부은 얼굴이 가라앉았으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미나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미나님, 저도 돕겠습니다. 민서가 땅으로 나왔고 미나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는데 아직 얼굴에 멍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미나가 말했지만 괜찮습니다. 작은 돌부터 옮기겠습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민서가 고집을 부렸고 미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이 함께 일했습니다. 민서는 작은 돌을 옮겼고 미나는 큰 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민서가 10개를 옮길 동안 미나가 100개를 옮겼지만 점점 민서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해가 지면 주막으로 돌아와 죽으로 끼니를 때웠고 밤에는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며 둘을 바라봤는데 저 돌밭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하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한 달도 못 가 포기할 게 뻔하지 하고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나와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땅의 3분의 1쯤 돌이 치워졌고 미나의 손에는 두툼한 굳은 살이 박혔으며 민서의 몸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큰 돌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둘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물 없이는 싹을 틀 수 없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이튿날 아침 일찍 나가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해질 무렵 돌아와서는 언덕 너머에 개울이 있습니다. 물이 맑고 흐름도 좋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멉니까? 미나가 물었고 걸어서 반 시즌쯤 걸립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길을 내야겠습니다. 개울에서 이 땅까지 도랑을 파는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고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하고 말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은 삽을 들었습니다. 마을 대장간에서 삽 2자루를 사는데 3냥이 들었고 남은 돈은 이제 사실 2냥 남짓이었지만 미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울에서 시작해 땅까지 선을 그었고 그 선을 따라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단단해서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돌이 계속 나왔으며 손에 또다시 물집이 잡혔습니다. 한 자를 파는데 한나절이 걸렸고 10자를 파는데 닷새가 걸렸으며 100자를 파는데 2날이 걸렸지만 미나와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일했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일했으며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지는 것 같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옷이 흠뻑 젖었으며 햇볕이 등을 태웠지만 도랑은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민서의 피부는 까맣게 그을렸고 미나의 손은 남자의 손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물길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울에서 땅까지 이어진 작은 도랑이었고 미나가 개울 쪽 흙을 파내자 물이 천천히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물소리가 들렸고 메마른 땅으로 물이 스며들었으며 땅이 물을 머금으며 색이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미나님,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미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물이 흐르는 도랑을 한참 동안 바라봤고 마을 사람 몇몇이 신기하다는 듯 구경을 왔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품에 간직했던 작은 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궁궐에서 나올 때 몰래 가져온 약초 씨앗이었습니다. 당귀, 천궁, 백지, 작약, 귀한 약초들의 씨앗이었죠. 이제 이것들을 심을 차례입니다. 미나가 보자기를 펼치며 말했고 민서가 씨앗을 보며 이것들이 정말 자랄까요? 이 척박한 땅에서 하고 물었습니다. 자랄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요. 약초는 비옥한 땅보다 오히려 이런 땅에서 더 강하게 자라는 법입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민서는 그 확신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나는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고르고 또 고르며 작은 돌멩이까지 골라냈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씨앗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궁궐에서 배운 대로 약초마다 간격을 달리했고 당귀는 넓게, 천궁은 촘촘하게, 백지는 그 중간으로 심었습니다. 민서는 미나가 시키는 대로 물을 날랐고 해가 지면 두 사람은 주막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메말라 보였고 싹 하나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님 혹시 씨앗이 하고 말하려 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약초는 곡식보다 더디게 자라는 법입니다.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나가 평소처럼 땅을 살피는데 뭔가 작고 푸른 것이 흙을 뚫고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싹이었습니다. 손가락 끝만한 작은 싹이 고개를 내민 것이었고 미나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 싹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민서! 미나가 소리쳤고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고 싹이 났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싹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나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고 자풀이 자라면 즉시 뽑았으며 벌레가 보이면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도랑을 막아 물을 조절했고 가뭄이 들면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날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약초는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당귀는 잎이 무성했고 청궁은 향이 은은하게 퍼졌으며 백지는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는데 이게 정말 저 돌밭에서 자란 거요? 하고 신기해했으며 약초라니 돈이 되겠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약초가 무르익었고 미나는 캐기 시작했는데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당귀 뿌리는 굵게 자라 있었고 향이 진했으며 청궁도 잘 자라 있었습니다. 민서, 이제 약을 만들 차례입니다. 미나가 캔 약초를 보며 말했고 약초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며칠을 말린 뒤 적절한 비율로 섞었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 부엌을 빌려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약을 다렸는데 미나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민서가 옆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약초 향이 주막 전체에 퍼졌고 새벽녘이 되자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은 빛의 약이었고 미나가 한 모금 맛을 봤는데 쓰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돌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미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민서가 물었고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이 약을 팔아야 합니다. 미나가 대답했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미나와 민서는 약을 지게에 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나흘이 걸렸고 한양 약방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가장 큰 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약방 주인이 물었고 약을 가져왔습니다. 부인의 어혈을 푸는데 좋은 약입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약이야 어디나 있지. 무슨 특별한 게 있다고. 한 첩만 드셔보시지요. 효험을 모르시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고 약방 주인이 또 코웃음을 치려는데 옆에 있던 주인 부인이 여보 저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 손발이 너무 차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냉증이 심해서 여러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던 거죠. 사흘 뒤 약방 주인이 직접 미나가 묵고 있는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약 어디서 구했소? 약방 주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고 부인 얼굴에 혈색이 돌았소. 손발도 따뜻해졌다며 계속 웃고 있다오. 전부 사겠소. 얼마요? 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첩에 5냥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뭐? 5냥이라고? 약방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만 결국 60첩을 샀습니다. 300냥이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떨렸고 처음 벌어본 큰 돈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미나님, 우린 해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이 키워야 합니다.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버려진 돌밭에서 귀한 약초를 키우는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 여인이 만드는 약이 신통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양의 여러 약방에서 미나를 찾아왔고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와 민서는 땅을 더 넓혔습니다. 옆에 버려진 땅도 샀고 또 돌을 치우고 물길을 내었으며 일꾼 둘을 고용했습니다. 1년이 흐르는 동안 작은 집도 지었고 약초밭은 마을에서
중에서 제일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미나는 새로운 약도 개발했습니다. 회충고라는 이름의 고약이었는데 상처가 빨리 아물고 흉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심지어 궁궐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나님, 이번 달 수입이 600냥을 넘었습니다. 민서가 장부를 보며 말했고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약초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나가 민서를 불렀고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미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붉어지며 저야말로 미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하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약초밭이로군. 낯선 목소리가 들렸고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들어왔는데 뒤에 하인 셋이 따라왔으며 얼굴에는 교만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미나가 일어서며 물었고 나는 한양에서 약방을 하는 조주사라 하오. 가장 큰 약방을 운영하지. 조주사는 미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소. 당신이 만드는 약이 대단하다던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미나가 겸손하게 대답했는데 하하하 겸손하시구려. 내게 약 만드는 비법을 팔지 않겠소? 좋은 값을 치르겠소. 조주사가 제안했지만 비법은 팔 수 없습니다. 그건 스승께 배운 것이고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주사의 표정이 굳어지며 그럼 이 땅과 약초밭을 내게 넘기시오. 1500냥을 주겠소. 나쁘지 않은 값이지 하고 말했지만 이 땅은 팔지 않습니다. 이고리가 피땀 흘려 일군 곳입니다. 미나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요. 조주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한양에서 약방에 물건을 대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오. 나 같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위협입니까? 미아가 물었고 조언이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해주는 말이오. 조주사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자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한양에 있을 때 들었는데 조주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라고 하고 말했지만 괜찮습니다. 우린 떳떳하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가슴 한쪽이 불안했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흘 뒤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보니 밝은 빛이 보였고 불이야 불! 민서의 외침이 들렸으며 약초밭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나님 빨리 나오십시오. 민서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고 미나는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길었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불길이 집으로 번졌고 창고도 타올랐으며 일꾼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이 트자 모든 게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도 약초밭도 창고도 모두 사라졌고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미나는 무너진 집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런... 미나가 중얼거렸는데 내가 경고했지 않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조주사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서가 달려들려 하자 조주사의 하인들이 막아섰고 증거가 있소? 내가 불을 질렀다는? 조주사가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조심성 없이 불을 다루다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오? 하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조주사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며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나라는 사실 알고 있었소? 하고 말했고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이장이 당신에게 팔았다는 그 땅 말이오. 사실 이장은 권한이 없었지. 원주인이 따로 있었거든. 바로 나요. 조주사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이장이 분명 공동 소유라고.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고 이장, 그자는 이미 한양으로 도망갔어. 내가 준 돈을 받고 말이지. 30냥이면 충분하더군. 조주사가 말했습니다. 미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즉 당신들
자신들은 도둑이요.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한 셈이지. 게다가 불까지 질렀으니 관에 고발할 거요. 조주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순순히 이 땅 문서를 내게 넘기고 떠나시오. 그럼 고발은 내 안 하겠소. 이게 마지막 기회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잠깐, 우린 정당하게 이 땅을 샀습니다. 이장에게서 땅 문서도 받았습니다. 민서가 외쳤지만 땅 문서?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 문서는 이장이 제 마음대로 만든 거라오. 원래 주인의 도장도 없는 가짜지. 조주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민서가 미나를 부축하며 미나님 어째야 하고 물었지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나가 힘없이 대답했고 조주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관아의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미나, 민서 두 사람은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하고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체포한다. 포졸 하나가 호통을 쳤고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지른 게 아닙니다. 조주사가 거짓으로 미나가 외쳤지만 변명은 관아 가서 하시오. 포졸들은 듣지 않았고 미나와 민서는 밧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돌바닥에 앉았고 쇠사슬이 손목을 짓눌렀으며 미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는데 눈앞이 캄캄했고 2년 동안 일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남은 건 억울함과 분노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무슨 말씀을. 미나님은 아무 잘못이. 민서가 말했지만 제가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민서가 미나의 손을 잡았고 쇠사슬이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미나님이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진작 죽었을 겁니다. 이 2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님과 함께 땅을 일구고 약초를 키우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미나는 고개를 들어 민서의 눈을 바라봤는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 미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알았습니다. 조주사는 권력이 있었고 돈도 많았으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평민이었고 땅 문서마저 가짜라니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옥이 점점 추워졌고 미나는 기침을 했으며 몸이 차가웠고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미나님 괜찮으십니까? 민서가 미나를 안으려 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어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의식이 흐려졌고 눈앞이 아른거렸으며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어디 있느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고 미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는데 상궁마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궁궐의원의 수석상궁인 정상궁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정상궁의 얼굴에 충격이 떠올랐고 급히 오관으로 들어와 미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마마, 어찌 이곳에? 미나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을 들었다. 귀한 약을 만드는 여인이 옥에 갇혔다고. 설마 했는데 정말 네가. 정상궁이 미나의 차가운 손을 잡았고 누가 이런 일을? 하고 물었습니다. 조주사라는 자입니다. 민서가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땅과 약초를 빼앗으려고 불을 지르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땅 문서마저 가짜라고. 민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고 조주사, 정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자 작궁의 가짜 약재를 납품하려다 걸린 자가 아니냐? 직접 막았지. 그 일로 궁 출입이 금지됐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였으니까? 민서가 외쳤고 기다려라. 내가 사또를 만나겠다. 넌 궁궐에서 제일 성실했다. 그런 네가 도둑질을 할 리 없어. 억울하게 모함당한 게 분명하구나. 정상궁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나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떠올랐고 민서가 미나님 보셨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신들 같은 미천한 이들의 말을 믿어줄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사또가 직접 나타났고 미나, 민서 두 사람을 데려오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둘을 끌고 나갔고 미나는 몸이 허약해져 제대로 걷지 못했으며 민서가 부축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주사도 있었는데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옆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고 정상궁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미나가 민서에게 속삭였고 마을의 전 이장입니다. 민서가 답했고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주사, 네가 이 땅의 원주인이라 했지? 사또가 물었고, 그렇습니다, 사또님.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조주사가 대답하며 문서를 내밀었고, 사또가 문서를 살폈습니다. 확실히 조주사 이름으로 되어 있구나. 사또가 말하자 조주사가 승리한 듯 웃었지만, 하지만 사또가 말을 이었고, 이 문서는 5년 전에 작성됐다. 그런데 당시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지. 전 이장, 증언하라.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땅은 원래 마을 공동 소유였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황무지였고 마을 회의를 거쳐 미나님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제가 미나님에게 팔 권리가 있었습니다. 조주사는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와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 협박했습니다.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이요. 그자는 돈을 받고 조주사가 소리쳤습니다. 조주사!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고 내가 이 노인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 네가 보낸 편지라? 사또가 문서를 들었습니다. 입 다물면 100냥을 주겠다. 거역하면 내 손자를 해치겠다. 이렇게 썼지? 하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누가 꾸민 것이? 조주사가 말을 더듬었고 게다가 사또가 일어섰으며 불이 난 날 밤 네 하인이 약초밭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증인도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나섰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조주사 댁 하인이 횃불을 들고 약초밭에 가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불이 났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이놈들 거짓 증언을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조주사가 소리쳤지만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주사를 붙잡았습니다. 조주사, 너는 방화, 무고, 협박의 죄를 지었다. 엄히 다스리겠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가 선언했고 사또님, 제발 나는 한양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요. 이럴 수는. 조주사가 애원했지만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미나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무죄다. 그리고 이 땅은 정당하게 미나의 소유다. 즉시 풀어주어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미나와 민서의 쇠사슬을 풀어주었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연거푸 절을 했고 민서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관아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정상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하고 불렀습니다. 마마 덕분에.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궁궐이 널 다시 부르고 싶어한다. 돌아오지 않겠느냐? 네 억울함이 풀렸으니. 향나는 이미 쫓겨났고. 정상궁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감사하지만 전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요? 미라는 민서를 바라봤고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상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네 선택을 존중한다. 행복하렴. 정상궁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고 이건 내 개인 돈이다. 밭을 다시 일구는데 써라. 넌 좋은 의녀였고 좋은 사람이다. 하고 건넸습니다. 마마, 이런 큰 은혜를.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잘 살 거라. 정상궁은 돌아서며 떠났고 미나는 주머니를 꼭 쥐었으며 민서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시작이 아닙니다. 민서. 계속입니다. 우리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고 두 사람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미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고 민서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약초밭은 전보다 더 넓어졌고 미나의 약은 한양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으며 작은 집은 큰 저택이 되었고 일꾼만 25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미나와 민서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정상궁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미나야, 행복하렴! 하고 말했고 마마 덕분입니다. 미마가 대답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미나는 약초밭을 거닐었습니다. 민서가 옆에 서서 미나, 당신이 그때 절 구하지 않았다면 하고 말하려 하자 민서, 당신도 그때 절 구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구했습니다. 미나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초밭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약초가 흔들렸고 은은한 향이 퍼졌으며 해가 저물어 약초밭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나눈 은혜, 지켜낸 진심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요.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미나가 말했고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서가 미나를 안았고 두 사람의 긴 그림자가 밭에 드리워져 서로 겹쳐지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나와 민서의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맺어졌고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되돌린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